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란이 어젯밤 쿠웨이트로 미사일하고 드론을 쐈다는데 정작 여러분이 진짜 무서워해야 할 건 그 미사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 시장 숫자만 보면 그냥 공포 그 자체예요. 코스피가 1.4%대로 밀리고 코스닥은 3.6%까지 빠지면서 191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환율은 1,507원을 찍었고요. 잠잠해지나 싶던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9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5%를 넘겼어요. 하면 가득이란 유가, 환율, 전쟁. 딱 봐도 전쟁 때문에 빠지는구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림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빠진 진짜 이유가 정말 그 미사일 때문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하필 같은 날 밤 아무도 안 쳐다보던 곳에서 시장의 진짜 방향을 바꿔놓은 리포트가 따로 나왔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세 겹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표면에 보이는 전쟁 충격이 첫 번째 겹이고요. 그 밑에 깔린 동기,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이유가 두 번째, 그리고 그 노이즈 뒤에서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세 번째입니다. 미리 하나만 흘려두자면 어젯밤 UBS가 던진 리포트 한 장이 오늘 우리 장의 진짜 좌표를 바꿔놨어요. 이건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빨간 그래프하고 진짜 돈이 움직이는 까만 그래프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 차트를 보면 매일매일 위아래로 정신없이 흔들리는 선이 있죠. 그게 빨간 그래프입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게 딱 이 빨간 선이에요. 그런데 그 변덕스러운 선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 안에 굵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다른 흐름이 보입니다. 그게 까만 그래프고요. 부자로 돈이 실제로 쌓이는 건 까만 쪽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갑시다. 오늘 뉴스는 온통이란 유가, 환율이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나온 진짜 중요한 리포트 어디서 제대로 깊게 다뤄주던가요? 거의 없어요. 다들 빨간 그래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표면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깔린 반도체의 구조 변화로,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한국 시장 곳곳에서 동시에 터지는 결과까지 순서대로 내려가 보죠. 먼저 표면, 전쟁 노이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꽤 희망적이었어요. 미국하고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종전 쪽으로 가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덕에 국제 유가가 90달러대에서 80달러대로 앞자리를 바꿨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4.4%대로 내려앉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렇게 미국장이 마무리됐어요. 전쟁이 한 방에 끝나진 않겠지만 합의 초안 비슷한 게 나오는 걸 보니 꽤 근접했구나 했던 거죠. 그런데 밤사이 결이 좀 틀어졌습니다. 이란이 쿠웨이트 쪽으로 미사일하고 드론을 날렸고 다행히 공중에서 요격에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이란 공영방송이 흘린 합의 관련 내용을 두고 대놓고 가짜뉴스다라고 받아쳤어요. 거기다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그러니까 헤즈볼라 쪽 전선은 여전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미국하고 이란은 끝내려는데 이스라엘을 매개로 한 문제에서 뉘앙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80달러대로 내려갔던 유가가 다시 90 위로, 금리는 4.5% 위로 튄 겁니다. 그럼 이란이 공영방송으로 흘렸다는 그 합의 내용이 뭐길래 백악관이 발끈했을까요? 들여다보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얘기, 이란의 석유 수출을 다시 풀어주는 얘기, 그리고 그동안 묶여있던 자금에 대한 제재를 푸는 얘기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선 꽤 받아낸 자랑할 만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 강경파 입장에선 아니, 그럼 우리가 양보한 거 아니냐 소리가 나올 만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황급히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결국 양쪽 다 자기 국민을 향한 마지막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은 안에서도 묵직한 게 두 개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입니다. 신현송 총재의 첫 금통이었는데요. 기준금리는 8번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금리를 묶었다는 게 아니라 같이 나온 통화정책 방향 문구가 매파적이었다는 거예요. 매파적이라는 건 쉽게 말해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점도표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건 금통위원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디쯤 둘지 각자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표예요. 그 점들이 위를 가리키면서 연내 빠르면 11월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주식은 당연히 부담을 느끼죠. 두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오늘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본인들이 원래 잡아둔 계획보다 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번 회의에서 그 기준선을 위로 손봐주지 않으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시장에서 제일 큰 손이 팔아야 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여기에 환율 배로 강하죠. 배로가 1,507원까지 밀렸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동안 환차손이 난다는 뜻이에요. 달러로 바꿨을 때 가치가 깎이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튀는 날엔 외국인 손도 일단 파는 쪽으로 갑니다. 안 그래도 연기금이 팔자리에 서 있는데 외국인까지 같은 방향이면 오늘 같은 수급 공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세게 3.6%까지 빠진 것도 이 수급이 얇은 자리부터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이 수급 얘기 개인 투자자한테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전쟁은 다들 크게 떠드는데 정작 오늘 우리 장을 누르는 진짜 무게 중 하나인 이 연기금 수급은 조용히 지나가요. 자, 여기까지 쭉 보면은 결론은 하나로 모이는 것 같죠? 전쟁의 매파적인 금리에 연기금 매도 압력까지. 오늘은 그냥 리스크 줄이고 쉬는 게 답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내면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겹을 통째로 놓치는 겁니다. 전쟁이 무섭고 금리가 부담스럽고 연기금이 판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던진다? 그건 빨간 그래프만 보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쳐다보던 곳에서 시장의 진짜 방향이 조용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젯밤 UBS라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UBS 정도면 이제 전 세계가 같이 들여다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흘릴 리포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진짜 까만 그래프가 사실은 여기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UBS가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이 회사 목표 주가를 무려 6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목표가가 530달러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목표가를 한 번에 3배로 올린 거고 지금 800달러 후반대인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봐도 2배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묘한 속성이 있어요. 목표가를 530으로 써놨는데 주가가 800까지 올라버리면 자기 전망이 한참 뒤처져 보이잖아요. 그럼 다음 리포트에선 어떻게든 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에 3배씩 질러버리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이라는 숫자 자체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가 3배 올린 게 분석인지 안 뒤처지려는 몸부림인지는 좀 가려서 봐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 숫자 밑에 깔린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근거를 3가지 댔습니다. 첫째, 마이크론이 장기 계약을 깔고 간다. 그래서 가격이 출렁이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밑이 막혀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둘째, HBM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간다. HBM이 뭐냐면 AI 반도체한테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먹여주는 고성능 메모리인데 이게 모자라니까 값이 계속 뛰는 겁니다. 셋째, 반도체 경기 자체가 2029년까지 이어진다. 이게 진짜 새로운 대목이에요. 그동안 글로벌 리포트들이 2027년까지다, 길어야 2028년까지다 했는데 드디어 2029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근거, 장기 계약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꼭 짚고 가야 합니다. 그동안 반도체가 주식시장에서 천대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좋을 땐 미친 듯이 좋다가 한번 꺾이면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변덕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반도체에 제값을 안 줬어요.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몇 년치 물량을 장기 계약으로 미리 묶어버리면 그 변덕의 바닥이 막힙니다. 변덕이 사라지면 시장은 비로소 제값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표가가 3배씩 뛰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HBM은 SK 하이닉스가 1등이고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인데 저 밑에 있는 마이크론이 2배 간다고. 그럼 1등, 2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다가 UBS가 든 근거, 장기 계약,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HBM 판가 상승? 그 HBM 1등이 바로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을 올린 그 사유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그대로 아니 더 세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계산식을 우리 회사들에 대입해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삼성전자는 주가 70만 원, SK 하이닉스는 무려 440만 원까지 마이크론에 적용한 그 방식을 그대로 넣었을 뿐인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훨씬 싸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생각이 바뀌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누군가 반도체는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들 싸웁니다. 무슨 소리냐?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다 하면서요. 그런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주가가 계속 오르면 누가 힘을 받겠어요? 사이클이 아니라던 쪽이 힘을 받고 사이클이라던 쪽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지점이 와요. 그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한쪽으로 굳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의미 있는 돈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UBS 리포트가 무서운 건 16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 컨센서스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오늘 우리 시장하고 직결되냐면요. 마이크론 같은 회사 주가가 크게 오른다는 건 글로벌 돈이 메모리 반도체로 다시 쏠린다는 뜻이에요. 그 돈이 마이크론에서 끝날 리가 없잖아요. 더 싸고 더 1등인 삼성하고 하이닉스로 흘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화면에선 전쟁이 빨갛게 깜빡이는데 그 밑으로는 이 돈의 물길이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반박이 나오겠죠. 그렇게 좋으면 공장 더 지어서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대목에서 JP 모건이 이번 주에 연기술 컨퍼런스에 마이크론이 나와서 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린다는 거예요. 메모리 성능을 끌어올리는 속도가 둔해지고 있고 칩 하나하나 크기도 커지는 데다 EUV라고 반도체를 더 미세하게 새기는 초정밀 노광 장비까지 들여와야 하는데 이게 다 병목이라는 겁니다. 공장만 더 지으면 된다? AI가 만들어내는 이 수요는 그렇게 호락호락 채워지질 않아요. 이쯤 되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반도체는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다라던 그 대군이 동남풍 한 번에 무너지는 적벽 직전 분위기예요. 시장의 공통된 생각,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통째로 바뀌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전쟁은 빨간 그래프고 반도체는 까만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종일 들여다보는 건 빨간 쪽인데 정작 돈이 움직이는 건 까만 쪽이에요. 오늘 이란 미사일 한 방에 던진 사람하고 그냥 까만 그래프 들고 있던 사람의 차이가 1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샌디스크라는 메모리 회사가 있어요. 1년에 4.0%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굳고까만 상승 곡선 위에 매일매일의 출렁임을 빨간 선으로 그려보면 변덕이 엄청나요. 빨간 선만 보고 있던 사람은 무서워서 진작 팔았겠죠. 그리고 한참 오른 다음에 다시 샀을 거고요. 까만 선을 보고 버틴 사람만 그 4.0%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이 노이즈의 까만 그래프를 던지는 건 헛발질이에요. 매일 빨간 그래프만 쫓으면 그게 배짱이고 까만 그래프를 읽으면 개미인 겁니다. 겨울이 오면 누가 곡간을 들고 있겠습니까? 매일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들여다보는 게 날씨라면 까만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어느 계절에 서 있느냐예요. 오늘 비 한 번 온다고 겨울 오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름이 오고 있는데 말이에요. 큰 흐름은 멀리서 봐야 보입니다. 코앞에 들이대면 출렁임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까만 그래프 반도체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란 노이즈에 다들 정신이 팔린 사이 한국 핵심 기업들이 동시에 다시 매겨지고 있었어요. 먼저 현대차입니다. 목표 주가가 120만 원까지 나왔어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5월에 나온 리포트 중에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한 건 딱 한 건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올렸습니다. 낮게 잡아도 75만 원, 높게는 120만 원, 평균이 90만 원 수준이에요.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경쟁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를 같이 끌고 간다는 거,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붙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걷고 일하고 스스로 배우는 로봇이에요. 현대차가 가진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 지분 가치를 한 증권사는 128조에서 134조로 올려잡았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깨지면서 결국 공을 차서 골까지 넣는 그 아틀라스 로봇 영상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기술도 기술인데 마케팅은 확실히 이깁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 시총 200조가 도요타 400조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현대차에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지금 주가가 이미 반영한 거냐 아니면 앞으로 더 반영할 거냐는 겁니다. 이미 다 들어갔다고 보는 분도 있고 아틀라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돼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진짜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상장 절차가 아직 본격적으로 돌지도 않았으니 막상 시작되면 또 달라질 거라는 시각도 있고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게 현대차 밸류의 키 중에 키라는 건 분명해요. 물론 마냥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복 상장이라든지 지배구조 같은 숙제도 같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120만 원이라는 숫자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직은 물음표가 좀 붙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 혼자 10% 넘게 급등했어요. 미국 미시간의 에너지 기업하고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4천억 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ESS가 뭐냐면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을 담아뒀다가 꺼내 쓰는 거대한 배터리 창고 같은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쪽이 미국 시장 둔화로 답답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ESS라는 새 매출처가 열린 거예요. 업계에선 ESS 비중이 20%대에서 30%대로 가는데 2년 넘게 걸린다고 봤는데 오늘 같은 수주가 쭉쭉 들어오면 그 시점이 확 당겨집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기술이 ESS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엔 로봇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까지 붙어요.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따질 건 그게 얼마나 빨리 실제 실적으로 꽂히느냐입니다. 기대만으로 주가가 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수주 소식이 의미 있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손에 잡히는 실적으로 바뀌는 시점을 앞당겨주는 신호거든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란만 쳐다보는 사이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세 축이 동시에 다시 매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이 오늘 빨간 그래프에 통째로 묻혀버린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각각 다른 이유로 다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AI 시대에 뭘로 돈을 버느냐라는 똑같은 질문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AI의 두뇌에 들어가고 로봇은 AI의 몸이 되고 배터리는 그 둘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빨간 그래프가 가린 건 종목 3개가 아니라 이 큰 그림 하나였던 거예요. 자, 이제 처음 그 미사일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란이 쿠웨이트로 쏜 그 무기 알고 보니 드론 중에서도 성능이 가장 낮은 축이었어요. 진짜로 뭘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생색을 내는 쪽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같은 시각에 이란 증시는 폭등했어요. 증시는 정부가 열어줘야 열리는데 그 정부가 문을 열어줬고 막혔던 국제 항공편까지 다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끝내려는 쪽으로 가니까 열어준 거죠. 생각해보면 6.25 때도 그랬어요. 휴전 협상 막판에 고지전이 제일 격렬했잖아요. 끝이 보이니까 한 뼘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고 마지막에 더 세게 부딪힌 겁니다. 지금 이 미사일도 딱 그 모양새예요. 판을 엎으려는 게 아니라 협상을 더 유리하게 마무리하려는 마지막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패닉, 좀 과한데 싶었던 그 감각, 그게 맞았던 거예요. 다만 마음을 완전히 놓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쟁은 노이즈일 수 있어도 그 밑에서 진짜로 바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매크로,
그러니까 큰 환경입니다. 환율이 1,507원이고 미국 금리가 4.5%를 넘었고 엔달러는 160엔 코앞까지 왔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도 불안하게 움직이고요. 이건 오늘 하루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계절 자체가 바뀌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건 빨간 그래프가 아니라 까만 그래프 쪽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 차분히 봐야 하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같이 오르고 그럼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오늘 통화정책 방향이 매파적으로 나온 것도 이 환율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전쟁 노이즈는 며칠 지나면 가라앉을 수 있지만 이 환율과 금리의 줄다리기는 한참 더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챙겨야 할 건 미사일 뉴스가 아니라 이 줄다리기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 노이즈가 다 거치고 났을 때 여러분 손에는 까만 그래프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빨간 그래프를 쫓아다니다가 끝나 있을까요? 오늘 이란이 미사일 쏜다는 거 여러분 계획 안에 있던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럼 계획이 없던 뉴스로 계획이 없던 행동을 하지는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시장은 흔들려도 우리는 까만 그래프 보면서 가시죠.